안녕하세요. 제1차 청원함 청취도 평가 공통수학 2 해설 강의를 맡은 김완경이라고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이 강의를 통해서 뵙게 돼서 영광이고, 이 1시간 동안 좀 유익한 강의가 됐기를 바라면서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직선 위의 두 점 마이너스 3과 5에 대해서 선분 A, 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랬습니다. 이거는 뭐 내분점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점이 5일 때 1대 3으로 요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바로 1 플러스 3분의 1은 얘랑 곱하고 3은 얘랑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답은 4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1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이 좀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보면서 아마 해설 강의를 듣는 거라 제가 믿고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함수 f 정의역 x에서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 f를 나타낸 것이야. 그때 f 인버스 5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f 인버스라 한 게 얘가 이제 y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y가 5일 때 x로 대응되는 것이 무엇이니? 그래서 답은 바로 3이 나올 텐데 얘를 보통 우리는 응용 문제에서 t라고 놓고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즉 x가 t일 때 y가 5가 되는데 y가 5일 때 x 값을 찾는 거니까요. 손쉽게 우리가 3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렇게 푸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도 쉬운 문제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1차 함수의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해서 f 인버스 7이 2일 때 fk 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k 값 찾아야 되고요. k 값을 찾았다는 얘기는 fx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역함수의 정의에서 얘는 f2는 7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가 식에다 대입해 보면 양변 x에다 2 넣어보면 따라서 k는 3이 될 테니까 그럼 결국은 fx는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3이 되고 결국 우리가 fk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f3을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6 더하기 3에서 답은 2번 9가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로 가죠. 좌표 평면 위에 점 3,1을 지나고 직선 y는 3분의 1x-1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요 주어진 3분의 1x의 x 빼기 1의 수직이다. 그럼 바로 뭘 할 수 있나요? 이 수직인 기울기가 바로 얼마다?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한 점을 바로 지나니까요. 그 식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y절편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직선의 y절편처럼 여기 상수항 즉 상수항만 알면 되니까요. 굳이 얘를 다 정리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9 더하기 1이 돼서 y절편은 1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x가 0일 때 y값이니까 이 자체에서 x는 0이라고 놓고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직선식을 완벽하게 구하고 나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도 되나 우리가 조금 이 계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면 굳이 구하는 게 y절편이니까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5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3과 5 사이에서 3 이상 5 이하인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의 유리함수죠.
A가 양수라고 했어요. 이것의 최대값이 5. 예, 최대값이 5. 그다음에 최소값이 4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죠. 우리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로 x 이퀄 1과 y 이퀄 b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x축 y축 굳이 우리가 안 따져보고 반대로 그렸네요. 여기가 이제 y 이퀄 b, 이제 x 이퀄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양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지금 알려졌는데 어디에서 갔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가상의 x축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1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정의역이 3부터 5까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3일 때 맥시멈을 갖고 5일 때 미니멈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죠. F의 3, 즉 이게 맥시멈인데 맥시멈이 5로 주어졌죠. 5. 그 다음에 F의 4, F의 5. F의 5가 4로 주어졌으니까요. 이 식을 우리가 각각 식에 적용해서 연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얘부터 한번 가보면 5는 우리가 3을 넣으면 그렇죠? 2분의 1 A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5를 넣으면 두 번째 식 이용할게요. 그럼 4는 4분의 A 플러스 B가 돼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지금 비비가 똑같으니까 두 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A가 1이 되니까 A가 4가 되겠죠. 이제 A가 4가 되면 여기다 넣어볼까요? 4 넣으면 여기 2가 되니까 B는 3이 돼서 A 더하기 B는 결국은 7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이제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직선 3x x 더하기 3y 더하기 2는 0, 그 다음에 2x 빼기 3y 빼기 14 이꼴 0의 누구를 지난다? 교점을 지나고 직선 요 주어진 2x 플러스 y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x절편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바로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죠? 그렇죠.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죠. 평행하니까. 이 직선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니까요. 결국은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겠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연립도 지금 현재 쉽게 됐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더하면 요 3i가 소가된다는 사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우리가 더해봤을 때 3x-12가 0이 되니까 x는 4라는 값을 얻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에 넣어보면 여기다 4 넣어볼게요. 그럼 얘랑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국은 교점의 좌표가 4,-2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경우니까 주어진 직선은 결국은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가서 이제 우리가 x절편을 구하는 거니까요. 이 식을 정리 안 하고 y에다 0을 넣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y에다 그냥 0을 넣어볼게요. 0을 대입해보면 주어진 식은 0은 요 마이너스 2 넘기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다음 2로 약분하면요.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x와 1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x는 이제 3이라는 x절편이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다른 풀이가 있긴 해요. 또 다른 풀이가 뭐냐? 우리가 공수 2에서 배웠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반형이 어떻게 됐나요?
항등식처럼 만들면 되죠. 여기서 우리가 K가 결정되면 그 해당되는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았어요? 지금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정보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얘를 정리해보면 이쪽이 2K 플러스 1X가 되고요. Y쪽을 정리해보면요. 3 괄호 열고 여기 마이너스 3K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기울기를 구한다고 했을 때 기울기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마 3K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놓고 정리하면 K값이 나오겠죠? 그 K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저 교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풀이도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냥 교점 구한다고 해서 교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쉽게 구하니까 바로 구했던 방법이 제일 일반적인데 우리가 공수 2에서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반형을 되게 중요하게 배웠던 학생들은 이걸 쓰고 싶었는데 지금 강의하는 분은 다르게 풀었네 해서 오해할까봐 충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으로 넣어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예. 직선 y는 ax 플러스 4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하고 이제 첫 번째 이동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이동이고요.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이 주어진 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 이꼴 1의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볼까요? 이때 상수 A값 구하는 문제인데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언제죠? 그렇죠.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동하려면 2등분하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 원의 중심 나오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직선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지날 것이다. 그럼 끝났습니다. 어떤 직선이? 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한 직선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평행이동한 부분을 먼저 적용을 해보면 주어진 y는 ax 플러스 4가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x자리에 x-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4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칭 이동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무슨 짓을 하면 됩니까? 주어진 식에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죠. 얘를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얘가 바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한 식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정리 안 할게요. 이 식이 뭘 지나요? 얘를 지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집어넣겠습니다. 됐죠? A값 찾는 게 결국은 목적이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마이너스 5는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9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제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집합 문제네요. 전체 집합 U 1, 2, 4, 8, 6, 32, 16, 32 이렇게 주어진 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첫 번째 교집합이 2하고 8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1, 2, 8, 16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죠? 집합 A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보통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나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교집합이 2하고 8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2하고 8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 A 여집합 합집합 B.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구해보면 A 여집합
거기다 합집합비. 그럼 여기까지 잡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뭐가 됐어요? 얘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더니 A차 집합비 여집합과 같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같이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진짜 엄한 걸 눌렀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빗금친 부분에 1, 2, 8, 16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바깥 부분이 2하고 8은 여기 있으니까 지금 현재 1하고 16이 바깥 부분에 있겠죠. 우리 전체 집합 원소 중에 1, 2, 8, 16을 빼면 4하고 32가 남으니까 결국 여기에 4하고 32가 들어가서 결국은 집합 A는 2, 4, 8, 32가 돼서 얘네들을 전부 더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더한 게 40, 여기까지 더하면 답은 40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연산이 잘 훈련된 애들은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고라도 우리가 이게 차집합이 여집합이라고 알아낼 수 있는데 한번 저거를 드모르간 법칙을 써볼까요?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여집합으로 묶었을 때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차집합이니까 차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합의 연산 과정 이 모양도 많이 나오니까요. 눈에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을 마무리하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9번 문제입니다. 다시 집합 문제네요. 전체 집합 U는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면 50 이하의 자연수다.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주어졌고요. 이것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요. A는 6의 배수 집합, B는 4의 배수 집합이다. 이랬습니다. 이때 A 합 집합 X가 A이고, 이거 뭘 의미합니까 지금? 두 개를 합집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둘의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뭐다? X는 A의 부분 집합일 것이다. 맞죠? 이 상황에서 B와 X의 교집합은 분집합일 때, 그럼 뭐예요? 서로 소일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 아닌가요?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살짝 그려볼까요? 전체 집합 안 그릴게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라는 집합은 합집합에 지금 A가 됐기 때문에 A의 부분 집합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B하고는 서로 소예요.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니까 결국 요 차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니까 그 차집합이 될 수 있는 차집합의 원소를 찾아서 우리가 바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A 차집합 B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A 차집합 B를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고요. 원소의 개수만 알면 우리가 부분 집합 공식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라는 집합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라는 거는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6의 배수니까요. 6으로 나눠보면 몫이 8이죠. 그래서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은요. 6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요. 결국 공배수니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그래서 우리가 12배수가 될 테니까요. 12배수는 저기 4개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차집합의 원소는 4개가 있다. 그럼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전부 다 X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집합 X의 개수는 2의 4제곱을 해서 16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여기 2번 되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볼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청원한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요. 10번 문제를 좀 많이 아이들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번 문제 살펴볼 텐데 한번 보죠. 집합 X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세함수가 FG, 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F는 항등함수이고 G는 상수함수이다. 근데 H는 없네요. 그럼 H는 그냥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조건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 gx, hx를 더하면 7이나 이랬습니다. 그때 뭘 구하라? g3 더하기 h1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결국은 첫 출발은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f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F1은 1, F2는 2 쭉 가서 F5는 5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 쓸 건데요. 어떤 x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는 거니까 x가 한번 5일 때 한번 보자고. 그러면 F5 그 다음에 G5 H5 이게 7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물론 요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명 노가다라고 해서 케이스별로 다 조사해갖고 답을 일단 내볼게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얘가 5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넘어가면 결국은 G5 더하기 H5가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얘네 두 개의 값을 결정할 수 있죠. 왜죠? 공역의 원소가 1, 2, 3, 4, 5밖에 없기 때문에요. 결국은 2가 되려면 하나씩 1로 나눠 가져야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서 뭐가 밝혀졌어요? G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 번째 F의 함수값 정도도 나왔지만 이제 G가 상수함수인 관계로 결국은 G1, G2 또로로로 G5까지 얼마나 1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H 값은 요걸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G3은 결정됐으니까 여기 G3이 얼마죠? 1이죠. 이제 H1만 구하면 되는데요. H1은요. 지금 H5가 5였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계속 추론을 할 건데요. 어떤 추론이냐? X가 4일 때 한번 보세요. F4. 그냥 요식 이용할게요. F4, 4. G4, 항상 1. 그다음 H4, 7이래요. 그럼 H4는 얼마예요? 여기가 오니까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가 3일 때는요. 3 더하기 1 더하기 H3. 얘가 7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3이 되죠. 지금 계속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X가 1일 때 여러분이 넣으면 1 플러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H1이 되는데 얘가 7이 되니까요. 이거 좀 잘릴 것 같은데요. 여기가 1 플러스 1 플러스 H1이 항상 7이 되니까요. H1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5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개를 더해서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밝혀지게 됐죠. 됐나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요거겠네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결국 요 나식을 이용할 건데요. 우리가 x에다 1 넣어볼까요? f1, g1, h1이 현재 7입니다. 근데 지금 f1은 구할 수 있죠. 1이라고. 근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요거죠. g1은 g3과 같은 값이죠. 맞죠?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g3 플러스 h1이 돼버리죠. 그럼 요거 넘어가니까 너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선생님이 처음 제시했던 방법처럼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다 보면 각각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조금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극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마무리했고요. 이제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네, 11번 문제는요.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a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의 그래프가
a, 마이너스 a를 지날 때 이 함수의 치역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되나요? 넣어갖고요 a 값 찾아갖고요 치역 찾죠 뭐. 결국은 치역은 이제 요거 때문에 결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함수의 기본형이 뭐예요? 이 함수의 기본형은 y 이꼴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원래 함수 그래프 y는 루트 x 그래프의 x축 대칭이니까요. 루트 x 그래프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니까 원래 치역은 0 이하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y축 평행이동이 붙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값만큼 평행이동을 할 테니까 치역이 바뀌겠죠. 결국 이제 먼저 a 값부터 찾읍시다. 그럼 당연히 점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a를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요.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결국은 양변 제곱해보면 a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잠시만요. 뭘 잘못했나요? 여기 선생님 실수했습니다. 여기 됐죠? 예. I'm sorry. 예. 아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예. 여기 다시 한번 갈게요. 예. x 그러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고요. 그렇죠. x에다가 a를 넣으면 여기 0이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예. 생각보다 더 간단히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a가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이 함수는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시작점이 마이너스 1,1이 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결국 치역은 요 값 밑으로 우리가 존재하니까요. y는 1 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값을 찾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y는 1 이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이 12번도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요. 12번 한번 가볼게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조건이 다음같이 주어졌고요. q 조건이 다음같이 또 주어졌습니다. 이때 q가 낙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더해라 이랬습니다. 그럼 얘가 무슨 뜻이에요? q가 낙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여기 참인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p의 여집합, 즉 요거의 진리집합 뭐죠?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면 되겠구나. 그럼 다 됐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p의 조건이 이렇다면 낙 p라는 조건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다 됐네요. 이것의 진리집합이 여기에 포함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미 우리가 답을 구했잖아요. 풀어보면요. x-1은 마이너스 5와 5 사이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양면 1을 더하면 마사 x 6 요게 이제 q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 진리집합이 저기에 포함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네요. 요거를 방정식으로 놨을 때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가 a하고 마이너스 2a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요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a부터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a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p 여집합이. 이거는 누가 결정하죠? 그렇죠. a의 부호가 결정하죠. a의 부호가 음수면 얘가 더 크죠. 양수면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이거는 a의 경우를 나눠서 계산해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양수라고 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요 P의 여집합은요 마이너스 2a부터 a까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Q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부터 6까지겠죠. 이러면 포함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 경계에 있는 값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되니까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두 개가 같아도 포함하는데 문제 없죠. 이고 동시에 여기 a는 6이야. 됐나요? 그러면 결국 얘랑 공통범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요거 풀면요 a는 2이야. 그 다음에 6이야. 6 이하이면서 a 2 이하하려면요 결국은 a가 2 이하인데요. 대전제 조건 0보다 크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로 한번 가볼게요. 요게 중요한데요. a가 0일 때도 가야 돼요. a는 실수값이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a가 0이 되면요 x제곱이 0 이하예요. 요거 해 있나요? 0 딱 하나 만족하죠. 그럼 결국은 요 q의 그러니까 not p, p를 부정한 것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0 하나의 원소만 갖는 이런 진리집합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요 q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 따라서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것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에 0도 넣어줘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a가 음수일 때는요. a가 더 작은 값이 되니까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읽어볼까요? a는 마사 이상 이고 마이너스 2a는 6 이하가 될 테니까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얘가 이제 a는 마이너스 3 이하죠.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이하인데 이거 부동반 바뀌네요. 그럼 마이너스 4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3 이상이려면 요거 공통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있죠. 요게 바로 세 번째 케이스의 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1번, 2번, 3번에 의해서 1번 경우의 답, 2번 경우의 답, 3번 경우의 답 전부 다 합쳐야겠죠. 그러면 요 답에다가 요거 합치면 0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하면 요 세 개의 답이 연결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무슨 값이 되겠죠? 미니멈이 되고요. 얘가 맥시멈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도 아이들이 상당히 좀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번) 문제도 좀 쉬운 문제예요.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fx가 주어졌는데 지금 둘 다 1차 함수로 주어졌는데 문제는 요 1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두 식이 달라졌죠. 근데 이 주어진 함수에 무엇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a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결국 1대1 대응이어야겠죠. 1대1 대응이 뭡니까?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겠죠. 즉 요것처럼 x = 1에서 식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이 치역이에요. 근데 공역은 요거 전체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요 문제는 두 직선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되는 거니까요.
두 직선이 x 이퀄 1에 대해서 연결되면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기다 1 넣어보면요. 요 위에 있는 식은요. a 플러스 6이 돼요. 여기도 1 넣어보면요. a 플러스 6이 돼서 같다라는 사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으니까요. 결국은 요 앞에 x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모두 양수이거나 또는 모두 이렇게 음수이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을 통칭하는 얘기가 뭘까요?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 결국은 두 기울기의 부호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기울기의 부호가 같을 때는 이것을 통합해서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결국 뭐다? 두 값을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됩니다. 이게 두 기울기가 같다, 부호가 같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려면 뿌뿌 또는 마마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을 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2차 분식 풀 거니까요. 여기 계속 양수로 만들게요.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간 거는 일단은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까지 6개. 그 다음 0이 1개 포함되고요. 그 다음 양의 정수는 1부터 4까지 4개. 그래서 토탈 몇 개? 11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럼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도 상당히 애들이 어려워했었습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인데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조건 2부터 5, 2 이상 5 이하인 어떤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 아니에요. 어떤 실수 x에 대해 다음 부등식이 0 이상이다. 이것이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하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명제가 참이 되려면요. 하나라도 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극복할 거냐면요. 요 좌변 있죠? 이 좌변을 한번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fx는 몇 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추계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의 공식을 쓰면 x 이퀄 3입니다. 그럼 축이 여기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한번 케이스별로 나눠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딱 이 영역에서 무조건 조금이라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추계 방정식이 여기 x 이퀄 4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게 참이죠. 맞죠?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서 딱 접한다고 쳐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거짓. 참이죠. 얘도 참이죠. 근데요, 안타깝게도 얘도 참이에요. 왜죠? 이만큼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저 주어진 fx가 좌변의 fx가 이 범위에서 0 이상인 함수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그거는 지금 보세요. 여기가 지금 현재 양수일 때 여기는 계속 음수죠. 이거 조금만 더 내려서 이렇게 해볼까요? 색깔이 구별되시면 어떻겠는데요. 얘도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참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 지점이 뭘까요? F에 2에서 위치가 뭘까요? 바로 최대값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F의 맥시멈이 0 이상이면 무조건 어떤 실수에서 참여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최소값이 0 이상이다 하면요.
채소는 여기서 제일 작은 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어떤 실수라면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싹 다 음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한 값이라도 0 이상이면 참이 되는 거니까 그때 바로 맥시멈을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구간 내에서 맥시멈은 뭐죠? 그렇죠. F2죠. 예. 추계방 정식이 우리가 4라고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F2가 뭐가 되면 됩니까? 계산해보면 좋죠. 3마 16 플러스 n. 얘가 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얘를 풀어보면 n은 12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 자연수 n의 최소값은 결국 12가 돼서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이 됐네요. 여러분 앞에서 이제 제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조금 견뎌주시고요. 예. 15번 문제는 이제 여기 프로젝트 띄울 때 그래프를 좀 생략했어요. 그래프를 생략해갖고요. 일단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아마 문제를 보면서 예. 이거를 이제 바라보고 있을 거라 문제집 옆에 놓고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그림을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fx가 이제 2루트 x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 gx가 4분의 1 x 제곱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중 원점 5가 아닌 점을 a라 하고 근데요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보여야 될 게 있어요. 얘랑 얘랑 무슨 관계인지 바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보시면요 예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이것의 정의역이 x는 0 이상 치역 y는 0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할 땐 치역이 바로 해당 함수의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죠. 그럼 얘 x와 y를 바꾼 다음에 y에 관해서 정리해보면요 예, 주어진 함수 y는 4분의 1 x 제곱과 동일하게 나오죠. 맞죠? 그래서 이건 역함수 관계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눈치챘죠? 역함수기 때문에 만나는 두 점 자기 함수하고 역함수의 만나는 두 점은 그냥 y는 x와 교점을 구해도 무방하겠죠. 예,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데 교점이 원점 하나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원점이 아닌 점에서 만난다 이랬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추가 조건이 뭐냐면은 5a를 1대3으로 내분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따가 그림을 넘길 거니까 선분 5a가 1대3으로 내분한 점을 지금 P라고 놓은 상황이에요. P라고 놓은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여기다가 필요한 정보를 좀 써놓고요. fx가 2루트 x,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gx가 4분의 1 x제곱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아 그림 너무 쪼잔하죠? 예. 예,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문제에 있는 그림을 좀 확대했는데 지금 이제 프로젝트 상에서 조금 예,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요 A라는 점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첫 번째 A를 구해봅시다. A는 그냥 저희가 뭡니까? 자기 함수하고 역함수를 연립해서 나와도 되지만 하나는 루트고 하나는 2차 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루트를 우리가 변형하려면 제곱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4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예, fx 예. 얘하고요 y는 x하고의 교점을 그냥 구하겠습니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이퀄 제로니까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돼서 x는 0하고 4가 나온다는 사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a는 뭐 지울게요. 예, 쉬운 부분이니까 4,4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교점 하나 두 개인데 여기 이제 여기가 4,4입니다.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요. 이제 이거 이용해야죠.
OA.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O라는 점이 0,0 됐죠? 0,0과 4,4를 몇 대면 1대 3으로 내분한 요 점 P를 구해야죠. 요 점 P. 그럼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두 번째 점 P 구하기. 근데 이 점 P가 지금 여기서 보면 Y는 X 위에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내분점 공식 써도 되고요. 요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기가 1대 3이죠? 헷갈리니까 볼게요. 여기 1대 3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수선을 내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죠? 그러니까 여기도 1대 3이에요. 근데요, 여기가 4,4로 주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1과 3으로 나눠지니까 여기 좌표가 1이에요. 1. 이해되셨나요? 그럼 P의 좌표는 1,1이 됩니다. X좌표, Y좌표 동일하죠? 예. 그래서 P의 좌표는 1,1. 그럼 이제 무엇? 이 P 때문에 B하고 C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지워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Y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B하고 C 좌표는요, 결국 F하고 G의 교점이니까요. 예.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무엇을 한다? BC를 구하러 갑시다. B는 FI고의 교점이니까요. 그냥 Y에다 1 넣어볼까요? 그러면 루트 X가 2분의 1이니까 X는 4분의 1이 됐네. 됐죠? 예. 그러면 결국은 여기요 Y좌표는 1이니까 상관없고 여기가 이제 4분의 1 지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C좌표만 보면 되니까 이제 마지막 C좌표는요 4분의 1 X제곱이 1일 때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면 4니까 X는 뿐만인데요. 우리 양수 쪽에서 따지는 거니까 예. 왜냐하면 이 2차 함수의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는 2입니다. 그럼 여기가 2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삼각형 넓이 다 구했죠? 이제 뭐만 구하면 됩니까? 여기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 높이는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잖아요. 높이가 3이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높이가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요, 예, 답이 8분의 21. 예, 이렇게 답이 2번 나올 겁니다. 예. 생각보다 그림만 복잡했지 하나씩 구해보면요, 여러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점 P, 이 점 P의 좌표는요, 내분점 공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달모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 C가 있다. 두 점 A와 B와 원 C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X좌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요, 이건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바깥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 두 점을 잡았다 쳐보죠. 그럼 여러분 원 위에 점 P를 잡게 되면요, 지금 선생님 두 개의 삼각형을 그렸지만 두 번째 삼각형이 더 크죠? 왜 크죠? 그쵸? 높이가 더 크니까요. 높이가 더 높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높이가 최대가 될 때 찾으면 되겠죠. 그럼 높이가 최대일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이때 아닌가요? 원의 중심 지날 때? 이때가 바로 높이가 가장 맥시멈이 되겠죠. 됐죠? 요 P의 X좌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 P는 다음같이 선생님 전략을 짜려고 해요. 지금 보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직선을 계속 평행이동하다 보면 요 지점에 도달할 때가 있죠. 예. 그때 요 AB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 예. 그 접선을 구하고 요 원하고 연립하면 예, 교점 P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예.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저는 그걸 안 쓸게요. 말 그대로 요거 쓰면 되죠.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을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AB의 기울기를 알 테니까 예, 요거 수직인 직선 뭘 지나죠? 원의 중심. 요 원의 중심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 바꿀게요.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 완전 제곱식 우리 눈에 익히죠? 이렇게 우리가 변형되니까 지금 여기가 0,2가 됩니다. 물론 좌표축이 정확히 안 그렸어요 지금. 예. 그러면 요 수직인 직선이 요 얘와 연립하면 되겠죠. 예. 그럼 이제 끝났어요. 예. 그러면 AB의 기울기부터 한번 볼까요? 가보면 우리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1이 되겠죠. 그럼 이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수직인 직선은요, 지금 y절편이 2인 거랑 똑같으니까요. 이게 바로 수직인 직선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와서 이 기울기 지울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P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얘랑 뭐라고 연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y 대신.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넣으면서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만 남아요. 그럼 결국 2x제곱이 4가 되니까 x제곱이 2가 돼서 x는 꼬마 루트 2가 되는데요. 예. 지금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y축이에요. 예. 지금 이거는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겠네요. 예. 마지막 답이 플러스 루트 2인지 마이너스 루트 2인지는요. 지금 주어진 원이요. 이렇게 돼 있고요. A라는 좌표가 이제 여기가 2인데요. 2, 마이너스 2예요. 그다음 B라는 점이 5,1입니다. 한 이 정도 되겠죠. 요 직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점이 P가 되겠죠? 됐나요? 예, 그러면 결국은 요 P의 X좌표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를 P'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아까 구했던 플러스 루트 2가 여길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2가 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답은 플러스 루트 2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것이다.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분필 좀 바꿔서 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가보겠습니다. 17번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조금만 이제 견뎌주세요. 빨리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남았는데요.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17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여기 중심의 좌표가 7,3인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 이 점인 것 같은데요. 2,0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원 C 위에 있는 점 P와 Y는 X 위에 있는 점 Q, 그 다음에 Q에 대해서 AQ 더하기 Q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요 직선 L을 거쳐서 바운드에서 가기 위해서 거리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죠?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쭉 연결한 요 길이가 최단 거리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도 했었어요. 원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 원밖에 한 점과 원과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하고 이 점을 연결했을 때 바로 이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D 빼기 R이 되겠죠. 그럼 최대 거리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죠. 그래서 최대 거리는 D 플러스 R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대칭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원을 대칭 이동시키는 것보다 얘를 대칭 이동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2,0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요 여기가 0,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a 다시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거리가 이제 제일 짧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떨 때 제일 짧다 그랬어요? 이 원 밖에서 여기까지 도달할 때. 지금 요게 지금 선생님인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가는 게 더 빠르겠죠. 예. 이 Q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빠를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떨 때 그 P가 결정된다? 그렇죠? 여기 점 P를 놓게 되고 여기 Q 놓게 되면요 요 거리가 바로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최단거리 바로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0,2와 7,3 거리에서 누구를 빼면 됩니까? 반지름을 빼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은 루트 2라는 건 이미 나왔으니까 요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여기 이제 루트 2를 빼면 되겠죠. 루트 50이니까 5루트 2 빼면 4루트 2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7번 마무리 됐고요. 이제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좀 어렵죠. 네. 18번도 가보면 이 그림을 좀 생각했는데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원 그냥 저기 그림으로 바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저 프린트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있고요.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현재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이꼴 9. 지금 형태로 봐서는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 원입니다. 그 다음에 y는 mx. 여기가 이제 y는 mx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렇게 있다. 이때 mx A에서 mx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h라 하고 그 다음에 직선 mx가 원 C와 만나는 두 점 중 원 O에 가까운 점, 요 점을 이제 B라고 하자. 가까운 점, 요 점을 B라고 하자. 먼 점은 없네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요. 조건으로 OH 대 BH가 루트 3 대 1이다. 그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현재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점 B의 좌표만 구하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요. 점 B의 좌표는 또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렇죠. 원하고 얘랑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요식이 결정되지 않으면 점 B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점 B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하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선을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때 이 변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값들을 구할 수 있는데 보세요. 내가 m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가 3,3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 d만 우리가 잘 구할 수 있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요 구한 길이하고 같다고 놓으면 m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전략은 이렇게 짜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생겼는데요. B를 좀 내릴게요. 저희가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원의 반지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복잡하니까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지금 직각삼각형 두 개 보이죠?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볼 거냐면은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3루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죠. 반지름 3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여기서 이제 요거 쓸 거예요. OH 대 BH가 루트 3 대 1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를 한번 A라고 놓을까요? 그래서 BH를 A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 3A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잠깐 아니 뭐 또로로로 안 해도 되겠네요. 예. 현은 원의 중심에서 수선 내렸을 때 이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A가 됩니다. 이제 다 됐어요. 예. 뭐 할 거냐면요. 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D제곱은 이쪽으로 가볼게요. 3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요. 3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A의 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풀어볼까요? 풀어보면 9마 A 제곱은 18 마이너스 3A 제곱이 돼서 이 A 제곱이 9가 돼서 A 제곱이 2분의 9. 따라서 A는 지금 길이니까요.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일단 유리화 안 하겠습니다. 그럼 A 값을 구했습니다. A 값을 구했으면 이제 누구? D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어디다가 넣을까요? 그냥 여기다 넣어볼까요? 얘를 넣으면 되겠네요. 얘. 그럼 어떻게 돼요? D제곱은 9에서 A제곱이 지금 2분의 9죠. 그럼 얘도 2분의 9예요. 그럼 D도 얼마예요? 따라서 D도 루트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다 됐습니다. 요 길이가 지금 얘랑 같아서 루트 2분의 3이 됐습니다. 이제 M 구하는 거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 좀 불필요한 거 지울까요? 예.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mx-y 이퀄 0과 3,3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2분의 3이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m제곱 플러스 1분의 33 넣으면 3m 마이너스 3. 얘가 루트 2분의 3 되겠죠. 이거 정리할 건데요. 양변 제곱할게요. 양변 제곱할 때 보시면요. 여기 분모는 나왔죠? 요게요 3으로 묶어서 우리가 제곱해보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여기 땡큐네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됐죠? 이제 계산해보면요 결국은 2 m마 1의 제곱이 m제곱 플러스 1과 같아져서 여기 2m제곱은 얘랑 없어져서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이퀄 제곱. 그럼 따라서 우리가 근해 공식 짝수 공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m의 범위가 문제 요약본에 보면 0하고 1 사이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구한 m은 2마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 요 그림 분석하는 부분 요즘에 유행하니까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게.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부터 난이도 또 쉬워지죠. 그냥 바로 갈게요.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럼 교집합은 지금 보시면 뭐 똑같은 거 찾는 거니까 여기 6 있죠? 9 있죠? 그래서 6하고 9가 되니까 모든 원소의 합은 그냥 15다. 바로 끝났네요. 이제 20번 가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세 점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P, Q다. 그러면 P 곱하기 Q를 구하라. 그럼 무게중심 좌표니까 이렇게 바로 갈게요. 3분의 여기도 3분의 X좌표의 합 2, 2, 0. 그 다음에 Y좌표의 합 0, 6, 3. 그래서 결국은 얼마입니까? 3분의 4, 3분의 9. 결국 여기 3입니다. 그럼 얘가 P고 얘가 Q니까 결국 P 곱하기 Q는요 3분의 4 곱하기 3이 돼서 답은 4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1번 갑니다. 좌표평면에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곡선에 접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끝났어요. 뭐 그림을 그리고 자시고도 없어요. 원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 공식 뭐예요?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2라고 놓고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 되죠? 원 위에서의 접선 공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접선이 다음과 같이 됐어요. 근데 얘한테 접한대요. 그럼 연립해서
해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갖고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넣을게요. y 대신에 2마 x를 넣고 얘하고 얘 교점이 접하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얘가 뭘 가지면 돼요? 중근을 가지면 되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되면 되고요. 얘를 정리해보면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퀄 제로가 나와요. 네, 요게 마이너스 8에 여기서 2a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8 정확하죠? 그럼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니까 따라서 a는 3이 됩니다. 상수 a 값은 3 바로 나옵니다. 이것도 뭐 난이도가 쉬워서 이제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함수 fx하고 gx가 주어졌습니다. g.f의 9의 값을 구하셔. 이것도 쉽네요. 그러면 g.f의 9는요 g의 f의 9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f9는요 여기다 9 집어넣으면 얼마죠? 12죠. 그럼 결국 g11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12 넣으면 12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145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바로 23번 가보겠습니다. 음. 23번도 쉬운 문제예요. 무리함수 y는 루트 2 가로 열고 x-1의 제곱 플러스 a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역함수가 얘를 지날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역함수가 지나가면요 얘에 대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결국 얘가 무슨 뜻이에요? f 인버스 5가 1이라는 뜻이고 f 인버스 b가 3이라는 뜻이니까 결국 자기 함수는 1,5와 3,b를 지난다는 얘기죠. 그럼 다 됐네요. 얘를 집어넣어서 a를 찾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서 b를 찾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1 집어넣으면 5는 1 집어넣으면 그냥 a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3 집어넣으면 이때 b는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니까 루트 4가 돼서 2가 되고 아까 방금 5 구했죠? b는 7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12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쉬워서 좀 템포를 빨리 했습니다. 이제 24번 가보겠습니다. 24번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되게 힘들어 했던 것 같은데요. 24번, 25번 이제 우리 만날 문제에서 되게 많이 고생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선분 PQ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px좌표는 qx좌표보다 작다. 그래서 일단 여기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 거니까요. 딴 건 없고요. 지금 문제를 요약해보면 얘하고 얘 교점이 p하고 q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분 PQ를 1대2로 내분했을 때의 x좌표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림 필요 없지만 그냥 그림 보면서 바로 마무리 해볼게요.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그림 무시하고 가죠. 제가 일방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프예요. 지금 보시면 원점하고요 여기 2를 지나긴 합니다. 근데 이 점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얘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냥 예의상 가볼게요. 여기 이제 y 이꼴 3x 플러스 k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점을 p, 요 점을 현재 q라고 했고요.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죠?
1대2로 내분한 점에 x좌표가 1이래요. 공교롭게 추계방정식과 일치하네요. 예. 그럴 때 우리가 k 값 구하랬습니다. 예. 쫄지 마시고요. 예.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p의 x좌표를 베타, 예. q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요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 1은 누구랑 같죠? 1대2로 내분한 거니까요. 1 플러스 2분의 1은 얘랑 곱하고요. 2는 얘랑 곱해서 여기 성립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관계식이요. 알파 플러스 2베타가 얼마다? 3이다. 요 관계식 나왔어요. 이제 하나의 관계식을 더 낼 건데요. 그거는 이 알파랑 베타는 어디서 구했죠?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2x와 3x 플러스 k가 연립해서 나온 부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리해보면 그럼 요것의 부근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라는 얘기죠. 그럼 끝났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5.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예요. 요 두 개가 연립이 가능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보면 알파가 7이 나오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예. 그러면 보세요. 맞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맞죠. 그럼 이제 결국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k 값은 14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사실 우리가 조건에서 내분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분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내분점 보통 이용하려면 그래 너 그냥 뭐 알파 베타 놓자. 그럼 관계식 이렇게 쉽게 얻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식은 요 좌표를 x좌표를 알파 베타로 나타낸 얘기는 얘하고 얘 연립했을 때 근각의 주관계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이제 25번 문제로 가볼게요. 네. 25번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집합 x가 1부터 6까지 주어졌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지금 정역도 x고 공역도 x예요. 예. 그럴 때 이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몇 개냐? 어떤 조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집합 x에 포함된 두 원소,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면, 근데 가만히 보세요. 1부터 4까지 포함되는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무조건 요거다. fx1이 fx2보다 크다. 여기서 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얘는 뭘 의미할까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만 만족하면 되죠. 그럼 x1을 뭐 1, x2를 2. 그럼 뭐가 성립해야 돼요? f1이 f2보다 크다. 맞나요? 그 다음에 1, 3 가능하죠? f1이 f3보다 더 크다. 그 다음 1, 4도 가능하죠? 그러면 f1이 f4보다 크다. 그럼 결국 뭐예요? f1이 제일 크다. 그럼 마찬가지로 2, 3 f2가 f3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저기 볼까요? 3, 4 이것도 마찬가지죠. f3이 f4보다 크다. 그 결론은 뭐예요? 이거이면 근데 얘는 어디에 걸려있어요 지금? 1, 2, 3, 4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정의역의 원소 1부터 4까지는 얘를 만족하면 된다. 그럼 우리 이거 크기수는 뭐죠? 바로 이 크기수는 바로 조화 문제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가의 결론은 뭐냐면은 정의역의 원소 1부터 4까지는 얘를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6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끝나는 거죠. 뽑은 순간 요 크기는 하나밖에 결정되지 않으니까 여기 15가지. 그래서 F1부터 F4까지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 값을 알려주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F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즉 X가 다를 때 Y가 같아도 관계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림을 그려서 잠깐 소개해 볼게요. 1부터 4까지는 자기 4개를 서로 다르게 골라갔죠. 서로 다르게 골라가면서 크기 순으로 골라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 골라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됐어요? 1대1 대응이 돼버렸어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1대1 대응 안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F5가 이렇게 가져갈 때 F6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이미 깨졌죠? 2개가 됐으니까 얘는 아무거나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F5가 여기를 가져가는 순간 F6은 여기까지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여기 나머지 5개 중에 가져가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나눠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결국 경우의 수는 어떻게 가냐면은 정의역의 원소 1부터 4까지 함수값을 고르는 경우에 F5와 F6을 정하는 방법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요거 함수값 고르는 방법은 60호 15가지로 끝났어요. 근데 얘가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F5가 F1부터 F4까지의 함수값을 가져가는 경우. 그럼 여기를 가져가는 경우 이미 뭐가 됐어요? 1대1 대응이 깨졌죠. 그럼 F6은 아무거나 가져가도 돼요. 그럼 얘가 몇 가지예요? F5가 얘네가 가져간 값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거고 F6은 6개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4가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F5가 나머지 2개 중 하나를 가져가는 경우예요. 나머지 2개 중 하나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F5 때문에 여기까지 1대1 대응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F5가 2가지 경우를 가져갔는데 그럼 F6은 어떻게 되면 됩니까? 나머지 원소 빼고 이미 정해진 5개 중에 하나 가져가면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5가지만 선택하면 돼요. 이게 10가지예요. 됐나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거는 1부터 4까지 함수값을 지정하는 경우에 나머지 F5하고 F6을 정하는 경우가 34가지가 되니까 결국은 510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는데요. 요런 표현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 조합과 관련된 크기수는 조합이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1대1 대응이 보통 1대1 대응일 때를 풀었는데 1대1 대응이 아닐 때를 풀게 되는 이런 경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급하게 달려오면서 좀 빨리 진행한 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하고 인연을 맺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 성장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